이제 곧 끝난다는 소리죠. 장시간 동안 지루하지는 않으셨는가요? 네. 소리가 좀 작습니다. 더 작아지는데. 지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정말 그 문석이 형이 얘기한 것 같이 왜 공무원의 길을 가지? 이제 고위공무원 청와대까지 갔다 왔으면 그야말로 보장된 길인데 저도 아깝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많았지요. 근데 제가 정치의 길로 접어든 건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공무원을 행정고시가 무슨 과목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경잡고 다닌다고 맨날 길거리에서 돌던진 게 엊그제 같은데, 형들이 행정고시를 하면 국민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야, 이거 본인들이 공부하니까 좀 이해화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건가 보구나. 그러고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 합격을 했죠.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기초자치단체 부군수도 하고 중앙부처 가장 핵심적인 행정안전부의 조직실과 재정실의 핵심을 했지요.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행정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작다.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모든 결정이 정치적으로 많이 결정되는구나.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저희 전남의 정치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당 많이 욕을 하죠. 경북의 국민의힘이나 전라도의 민주당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토착 세력화돼 있고 기득권화돼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이지만은 장성영과 한평 담양에 민주당사를 못 들어갑니다. 저는 민주당이지만 거기서는 제가 적입니다. 같은 동료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다가가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아까 장석에서 저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는 장성영 한편 김영미 후보 왔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갔나요? 경영대를 같이 다녔던 조현안 후보, 예,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늦게 소개해드립니다. 광주 북구 을에서 뛰고 있습니다. 꼭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후회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한 길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짐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꼭 바꿔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전라도로 가면 더 어렵다. 면적도 넓고 그냥 귀뚱으로 올렸는데 제 지역구가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서울시 전체 면적이 딱 3배가 넘더라고요. 지역도 넓고 굉장히 힘들다. 지역의 텃세도 심하다 했는데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한들 깨진다 한들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또 길면 문석이 형이 한 소리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노원이 생각하는 혁신의 길이 뭐냐? 참 혁신, 낡은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일이죠.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제가 2002년에 고시를 합격했습니다만 그 해가 정말 재밌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입니다. 노사모 일원, 우리 그때 노사모 동지들이 여기 꽤 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죄지으면 벌 받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봉사하면 칭찬받는 그런 사회, 당연하죠. 상식입니다. 근데 그런 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의 이 심금을 울리고 재선한개 500년 동안 기득권에 저항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기득권에 저항한 사람은 죽거나 멸문지화를 당하고 우리의 역사가, 그래서 너는 나서지 말아라. 모논들이 정맞는다. 정의가 이기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옳음이 이기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옳은 일 해라. 똑바로 살아라.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아라. 특히 저희 아버님은 남한테 이만큼 받았으면 꼭 그 배 이상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걸 봤는데도 수사도 안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주가 조작하면 큰 범죄에서 엄벌을 취합니다. 수사도 안 하죠. 멀쩡하던 수년간 검토했던 고속도로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휘죠. 젊은이들이 시집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게 그겁니다. 장모님 댁에 도로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도로 걸 자신 없으면 결혼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잘못하면 잘못한다 치지만 이제는 국민을 버렸어요. 수없는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서울 한복판에서 죽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놈, 사과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태풍이 가고 자연재해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국가한테 뭐 바라지 마세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정부가 과연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본인이 잘해서 국민들 일을 해서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그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정권을 연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지리도 못하면서 내 정적만 저놈이 나를 위협할 것 같아 이놈만 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권 필요합니까? 아니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우리 검찰 독재 꼭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그 누구도 당했을 그럴 피해입니다. 광주지검에 있는 전체 검찰보다 더 많은 우수한 검찰들이 수사 인력은 거의 300여 명 2년이 가까이 동안 378번 제가 100번을 까먹었습니다. 그런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뭐 증거 하나 못 잡고 있죠. 인대형 기우제입니다. 인대형 기우제는 100% 성공합니다. 왠지 아시죠? 비울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무식한 정권 가만두면 안 되겠죠. 네. 아까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행시 공부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걷어들일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국민 다 죽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펑펑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도한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정권을 끌어내리려면 제도권 내에서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앞서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누가 싸웁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을 할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곧 죽을지 모르고 사경을 헤매 쓰러져가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공천권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 의원이 한 거예요. 민주당 개혁 말로만 개혁이지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다 뜯어 고쳐야죠. 민주당 개혁 어렵습니다. 호남의 민주당부터 먼저 뜯어 고쳐야 됩니다.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후보지만 사무실조차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저를 적으로 봅니다. 오늘도 눈치 봐서 여기 많이 못 오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누가 일을 더 잘하는지 그런 사람이 선출자로 돼야 됩니다. 그런 개혁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호응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그래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정치인은 국민들 따로, 배지들 따로, 배지에 기득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전남에, 광주에, 호남의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한번 배지를 달면 아까 누가 그랬죠? 정쟁만 죽이면 또 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득권화된 민주당, 전남의 민주당,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바꿀 수 있죠? 누구로 바꿀 것인지는 제가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그냥 바꿔주시죠. 예, 전남의 민주당을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윤석열 정권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너의 고향이 어떠냐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따뜻해서 변함이 없어서 그래서 서러운 곳이다.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고향은 포근하게 안아주고 변함이 없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 포근하고 변하면서 그래서 서럽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향도 낯선 건물이 들어서고 전혀 모르는 젊고 힘있는 이런 사람들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고향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시골은 혐오시설이나 오염시설, 의료 폐기물의 전체가 산남지방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안전과 관련된 거는 다 지방에 있죠. 지방도 잘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있죠. 여성 차별적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모든 예산이나 정책에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제는 모든 정책이나 예산에 국가 균형 발전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급하고 중요한 근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돌보지 않는 이런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가 있고 지역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꼭 만들어냅시다. 오늘 서가번 의원님 오셨으면 이런 말씀 하셨을 겁니다. 내 꿈은 목포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시베리아 벌판을 거쳐서 유럽에 가서 프랑스에서 해변을 거닐다가 영국에 가서 밥을 먹고 쇼핑도 하고 물건도 팔고 그렇게 오고 싶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우리 민족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민족입니다. 가진 거 없이 인적 자원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북과 힘을 협력한다면 얼마나 더 발전하겠습니까? 안보 위기가 경제를 저해시키고 있고 안보 위기가 민주주의를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 세계의 단일 민족으로서 분단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좀 더 햇볕 정책을 해서 통일을 만들면 도올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를 거꾸로 보고 거꾸로 놓고 보면 태평양이 품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경제와 문화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장 우수한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쇄신하고 검찰 독재를 몰아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일으켜서 경쟁력을 만들고 남북 통일을 해서 우리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 봅시다. 꿈을 같이 함께하면 우리가 같이 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우리 그 꿈을 꼭 현실로 만듭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박노원 제자님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가만히 놔둬 보는 건 앞으로 1시간 더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잘라줘야 됩니다. 예. 자, 박노원의 혁신의 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고생해주신 박노원 제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성이 아닌 한평, 영광, 담양, 멀리서까지 또 서울에서 여기를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오신 우리 고병수 특보님 이하 모든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반사 말씀 드리면서 가시는 길 귀갓길에 안전운전 하시고 지금도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예. 가시는 길 두루두루 조심해 가시면서 박노원의 토크 콘서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